화웨이 장비를 이용해서 지금 지하철을 일부는 제가 깐 걸로 알고 있어요. 1호선에서 4호선까지는 수주를 했다고 제가 저쪽 어딘가 기사에서 봤거든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자기 뜻에 안 맞으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문의 사고가 많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 말 안 들으니까. 근데 뭐 아직 내가 정확히 조사는 못 해봤지만 KTX가 사고가 한동안 많이 났었죠. 참 희한하죠. 네. 그것도 좀 나중에 좀 제가 좀 조사를 해볼게요. 이게 KT 케이블 그 화재 사건하고 뭔가 색깔이 같아요. 뭔가 느낌이 비슷해. 근데 지금 아직 제가 조사를 다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분명히 어떤 개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아직 뭐라고 전 말을 못해요. 나중에 한번 조사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화웨이가 하는 거는 이게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보시면은. 그렇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그 5 장비를 중국이 다 실험을 한 거예요. 무상 원조라는 명목으로. 그러면서 아프리카 사람들 감시하고 이런 거. 유엔 건물에다가 중국 애들이 도청기 심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도청하는 거, 감시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공짜로 깔아준다 하면서 온갖 테스트를 다 한 거죠. 결국 중국은 아프리카를 테스트 마케팅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다 고속철도 사업도 다 깔아서 테스트 운행 다 해보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라는 거, 그 무가베 대통령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짐바브웨 가가지고 거기다가도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어떻게 완벽하게 독재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나도 다 아프리카에서 테스트해보고 완료된 그 프로그램을 지금 누가 살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대구시장이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구에다 깔으려고. 그리고 진도 군수도 이번에 얘기했네. 진도에도 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의 대국민 감시 시스템인 금순공정 시스템을 패키지 상품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죠. 중앙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방정부조차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에티오피아에도 깔았답니다. 그쵸? 중국은 이미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다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모로코에도 깔았네. 아이고.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그런 걸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또 이건 어느 나라냐? 암팡. 이거 잘 안 보이는데 말레이시아구나. 이건 또 말레이시아에다 깐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 뭐 안 깐 데가 없는 거예요. 뭐 또 ICT 솔루션을 또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네. 그러니까 많아요. 여러 나라에다 팔았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미국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지하철 차량 입찰에 중국의 참여를 제한했다. 왜? 사이버 공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워싱턴 DC 지방정부가 중국산 철도 차량 입찰 제한에 나섰다. 철도 차량 동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 위협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미 중국이 거래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에요. 물론 시리아까지. 그리고 얘네들은 비트코인으로 서로 묶여서 교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핵 개발에 직접 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원래 냉전시대 때부터 오랫동안 서로 교류를 해왔던 그런 나라라서 아주 친해요. 서로.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무인 컨트롤이 가능한 5G 시스템을 중국산 화웨이 시스템을 미국 지하철에다 쫙 깔아놓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이슬람 테러리스트 손에 그 장비의 소스가 들어갔을 때 마음대로 해킹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마음대로 해킹이. 예전에 그게 다이하드였나? 어떤 영화에, 미국 영화에 보니까 막 지하철 막 사고 나는 그런 영화 있었는데 테러리스트들이 그 지하철을 그 장악해가지고 그런 거 가능해요. 네. 왜냐? 5G 썼던 그게 진짜 영화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미국의 감시를 피해서 화웨이가 이란에다가 불법으로 장비 팔아먹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부회장이 체포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화웨이가 미국의 지하철에다가 통신장비 5G 시스템을 깔아놓으면은 아랍 애들에게 그걸 안 팔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네? 그 보장 없죠? 얘네들은 분명히 팔 겁니다. 왜? 네트워크도 연결돼 있고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겠지, 당연히. 그리고 왜 이번에 부회장이 체포됐으니까 이란의 통신장비 판 게 문제가 뭐가 되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테지만 이란에 팔아먹은 통신장비는 원격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조종하는 것과 관련된 장비일 거예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는 거 원격 그 통신 조정하는 그런 장비. 그러니까 수출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런 걸 수출했던 나라인데, 그런 나라의 그런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과연 미국에다가 지하철 그 시스템 솔루션을 깔아놓은 다음에 그 이란 시아파 반미 정권에게 안 팔 거란 보장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북한의 해킹 부대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데 그런 위험한 짓을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뭐 합니까? 코레일 철도 역사 매장에 알리페이 도입했다고 해서 그 결제하는 시스템을 중국 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알리페이, 제로페이 등등이 있어요. 카카오페이도 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제가 말했던 이 세 개는 다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중국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페이다 해서 지금 많이 그런 걸로 전자결제 많이 하게끔 유도하죠? 이거 돈 세탁이에요. 돈 세탁. 중국이 지금 돈 세탁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소비시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의 연결고리는 아직 제가 다 완벽히 그리질 못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관련된 건 좀 이쪽 분야 일하는 사람한테 조언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알리페이,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등등을 하는 거 이거 다 돈 세탁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거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할 때 그 비트코인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한때 비트코인 거래량 세계 1등이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 비트코인을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우리나라는 스위스, 러시아, 중국, 한국 이렇게 해서 스위스 프랑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스와프 제도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비트코인하고 연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스위스 프랑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여러분 스위스 프랑 갖고 뭐 할 수 있어요? 네? 스위스 프랑 갖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스위스 시계라든가 스위스 초콜릿 살 거예요? 네? 제가 그 전에 얘기했죠. 이거 스위스 이거 지폐 하나가 100만 원이 넘는다고 가치가. 예? 부피가 작기 때문에 돈 세탁에 많이 쓰인다고 유럽에서도. 그런 돈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어요. 비트코인. 그거 우리나라에 살 때. 우리나라에 처치곤란한 스위스 프랑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 처치곤란한 스위스 프랑을 앞으로 팔려고 하겠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도 예상해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많이 묶여 있는 비트코인,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 왜냐면 스위스 프랑은 또 중국에서 또 연결돼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니면 제 옛날 그 동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중국하고 스위스가 그 상호 스와프 제도를 맺었어요. 그래서 스위스 프랑하고 알리페이는 상호 연동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돌린 다음에 그걸 원화 또는 달러로 바꿔서 현금화시키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무슨페이 이런 사업이에요. 네. 그리고 그거를 바로 코레일 유통에다가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KTX 철도를 티켓을 사는 것을 중국에서 바로 알리페이라는 중국에서 만든 전자화폐 이거를 이용해 갖고 티켓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가 중국지사 경의선 동탄 백두산 생수 운송 사업안 제시해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기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 자체가 보시면은 다 중국의 해저 터널 1대1로 철도 사업과 다 연결됐다는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철도를 해외에서 5G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원격 조종이라든가 이런 무인 조종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실험을 다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 갖고 아프리카의 스마트 시티 감시 시스템이죠. 금순공전이에요, 중국에서는. 그런 것들까지 연대해서 다 만든 그 패키지를 한국에 팔려고 하죠. 네.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이거 안 팔아먹으면 돈이 안 벌리잖아요.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자, 한국의 철도 사업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화웨이 지하철 통신망 접수, LTER에도 입성 하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지하철 전송망을 사실상 접수했다. 2단계 최저가 입찰 방식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화웨이에 절대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다. 2단계 최저가 입찰이 지속되면 지하철 전송망에 이어 국가기관망인 철도 통합망 사업에도 화웨이가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망까지.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철도, 지하철은 완전히 화웨이 통신망의 컨트롤 아래 놓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되게 위험한 건데, 이거는 그 국가적으로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거절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왜 넘길까? 난 이런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1에서 4호선, 그렇네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기억이 맞았네. 1에서 4호선 사업에 참여한 SK텔레콤과 LGU+ 등 통신사업차, 우리넷과 코위버 등 국산 장비 업체는 7, 8호선 사업에선 제안조차 하지 않았다. 그쵸? 네. 중국 화웨이가 무지막지한 가격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우리나라 철도 사업을 다 장악했다는 겁니다. 그쵸?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는 전 잘 몰라요. 모르지만 이게 지금 어떤 식의 그런 우려가 예측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할 때에도 지금도 도와주고 있죠. 뒤로. 자, 그런 나라가 화웨이도 마찬가지예요. 화웨이도 북한하고 사업 관계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북한한테 음으로 양으로 간접 지원,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똑같아요, 상황이. 이미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네트워크도 다 연결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중국이 남한 정부를 말을 듣게끔 하려고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 한국철도의 통신망 시스템에 대한 소스를 북한에게 넘길지. 그럼 북한의 해커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 시민, 아니지 뭐 대구 이런 데도 있으니까 이런 데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고요. 원인 모르는 지하철 사고가 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난다고 여러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네? 안 난다고 보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입찰해서 배제를 시켰는데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아,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난 이런 식으로 입찰을 내는 것 자체를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하철 노조나 이쪽에도 간첩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이건 국가안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가격 경쟁력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할 게 아니거든요. 이거 비용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청년 실업 해결한다면 쓸데없이 쓰는 54조 있죠. 이런 돈을 여기다 투입하면 돼요. 좀 비싸면 어때? 국산 장비 쓰면 되지. 그리고 국산 장비 쓰면 어떻게 됩니까? 고용 창출되잖아요.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한국 통신장비 업체 걸 써주면은 그 54조를 그러면은 그 통신장비 한국 회사 걸 쓰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이 올라서 고용 창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좋은 고용 창출 아닌가? 네? 왜 쓸데없이 청년수당으로 54조를 그 낭비합니까? 이거 자체가 벌써 간첩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정부 예산을 엉뚱하게 써요. 효과도 없게끔. 그러면서 진짜 해야 될 거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간첩 핵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그러면 재정경제부 안에도 간첩이 있다는 소리네.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서 국가 예산을 이렇게 엉터리로 쓰게끔 만드는 거는 그 안에 간첩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